반갑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 A용이랑 박수를 크게 안 쳐주시면 잘 삐져서. 저는 이제 전에 입학 사정관을 했었고요. 입학 사정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직은 아니고요. 현직은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대치 쪽에도 사무실이 이제 있고 구리에도 있고 이제 직영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고 그래요. 근데 와서 이제 오늘 그 어머님들한테 이제 뵙자고 한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내신에 대한 부분들도 무지 중요하지만 또 내신 말고 그 이외에 학생부 종합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강좌가 열릴 텐데 강좌가 열리면 어떤 부분들을 수업을 할지를 이제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이 뭐 아무래도 뭐 서울하고 어머님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보내시는 게 목적이고 또 아니면은 서울에서 주요 10개가 안에 있는 대학을 보내시는 게 목적이시니까는 기본적인 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뭐 반드시 대학 서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강 보면 서열이 그렇잖아요. 뭐 스카이 있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홍국숭성, 건숙동인, 광세강명, 뭐 서상가 동덕, 한서, 삼경, 한성, 서경, 삼룡, 경경, 서울과 제일 하위권에 있는 대학까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전체 모집 인원을 보면은 대강 몇 명 정도가 모집을 하느냐 하면은 한 7만 명 선 전후에서 모집 인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응시하는 응시생들을 보면은 재학생들이 한 40에서 45만 명,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 한 10만 전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수생들이 한 5만 전후 돼요. 그 다음에 또 비공식적인 반수생들이 또 있어요. 자기네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측에다가 연락을 하지 않고 막판에 임박해서 보는 아이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걔네들도 다 보면은 매년 한 60만 명서 전후 되거든요. 60만 명서 전후 되면은 대강 뭐 우리가 그냥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한 60만 명 중에서 수도권 안에 있는 모집 인원을 보면은 뭐 한 10만 명, 7만 명 정도 되니까는 거기 안에 가려면은 한 대강 한 10에서 11%뭐 그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10에서 뭐 10% 이내로 들어가야만이 서울권 안에 대학이 가능하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이제 등급을 보면 또 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등급은 1에서 4%까지 그러니까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0%까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9등급 보면은 마지막에 뭐 96%에서 100%까지. 근데 등급이 1등급에서 쭉 9등급까지 돼 있으면은 숫자가 클수록 9등급이 좋은 건가요? 그러진 않죠. 9등급 되면은 뭐 실제로 머리 물러오고 딱딱한 상태예요. 딱딱한 아이들인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말씀들 가끔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들한테요. 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고. 근데 그게 저는 수학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들 머리는 생물학 적으로 100% 엄마 따라가게 돼요. 딸 머리는 엄마 따라갈 수도 있고 아빠 따라갈 수도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아무튼 뭐냐면은 전체 이제 그 인원들이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오늘 듣고 가셔서 아들한테 그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무슨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면은 전체 모집 인원이 한 60만 명에서 전후 되는데 그 안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한 6만 7만 명 정도 되니까는 그냥 수치상으로 봐서는 한 10에서 11% 정도 돼요. 11%면 정확하게 얼만큼이냐면 2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2등급이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못 가나요? 사실은 못 가요. 2등급이 넘어가면요 100% 서울에서 제일 하위권인 한성, 서경, 삼류, 경기대학교 100% 떨어져요. 단 어떤 경우냐면은 교과로 지원을 했을 때요. 교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교과로 지원하면 서울에서 제일 하위권 대학도 거의 1점 몇 등급만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어머님들 오셨으니까 한 가지 같이 외우고 가시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머님. 광명아 세한. 한번 다시요. 광명아 세한. 여기 이제 그 5군데 대학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고 교과 점수로만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광이면 광우, 명이면 명지대, 아면은 아주대, 세면은 세종대, 그다음에 한이면 한양대요. 근데 그 거기에서 뭐 광명아 세양 거기서 하위권 학교인 그 5개 중에서 하위권 학교인 무슨 뭐 세종이라든지 뭐 명지 이런 데들도 보면은 세종대 같은 경우는 1.5등급이야 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단지 교과로만 넣고 뭐 면접 뭐 추가되는 거 아니고 서류 말고 단지 그냥 성적으로만 갔을 때 그러면은 광명아 세안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센 학교는 뭐 한양대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 얼마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파이낸셜 경영학과라고 있어요. 문과에서는 거기는 1.0등급이에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그 생명 쪽이 1.0등급이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1.0등급을 맞으려면 얼마큼이냐면은 보통 5학기죠. 1학년 2번, 2학년 2번, 3학년 1번, 5학기를 보는데 5학기 올 1등급을 맞아도 1.0등급이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벌써 2등급이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서울권에는 물 건너 갔네요. 사실 물 건너 갔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실제로 그 어떻게 생긴 부분들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1926년도에 미국에서 생겼어요. 미국에서 생겼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뭐 제일 세상에서 주관적이건 객관적이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유능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래요. 가장 더 강하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들 보면은 그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대국한테 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놈들, 미국 놈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게 수학, 과학 같은 게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이 글에 대한 구성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 그 구성이 잘 돼 있대요. 수학하고 과학 쪽이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과학 쪽에서 뭐 거의 뭐 아무래도 뭐 세계 최고인 부분들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머리 좋은 아이들 두뇌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로다가 다시 이제 뭐 화학자라든지 물리학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긴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두뇌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브레인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재들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해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생긴 부분들이 뭐냐면 입학 사정관제예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머리 좋은 수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와갖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해주고 지킬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입학 사정관제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학 사정관제는 뭐냐면 크게 우리가 그 사정관들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정량 평가라는 게 있고요, 정성 평가라는 게 있고요. 한마디로 뭐 정량 평가라면은 그냥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성 평가라고 하면은 교과 이외의 전부 다른 정성 평가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정성 평가로만 받았었어요. 아이들을 다 성적에 대한 반영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는데 일본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일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잘 됐다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는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같이 평가를 해요. 같이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많이 안착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또 그렇고 일부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어떤 부분도 잘못 알고 계시냐면은 그 작년에 보면은 조국 사태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지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고 전부 다 뭐 정시로 뽑는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뭐 올해도 변화되는 부분들 뭐냐면 2021학년, 2022학년도까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라에서 강제로 30% 이상은
정시로 뽑아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자꾸 정시 쪽으로 빠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시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수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요. 교과라는 부분들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인 게 있고, 적성 부분이 있고, 논술 부분이 있고, 특별전형이 있고요. 근데 이 적성 부분은 올해까지만 있고 없어져요. 내년부터 폐지되고 없어지고요.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는 거의 다 정시 쪽이 무지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수시 인원에서 빼갖고 정시로 많이 옮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떤 게 되어 있느냐면 이 교과하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거의 안 줄었어요. 오히려 늘은 학교들도 많아요. 늘은 학교들도 많고 그 이외 이쪽을 대폭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뭐 저기 어디지 아까 적성 부분들하고 논술 전형하고 특별 전형을 대부분 다 축소하든지 거의 없애요. 없애고 이게 전부 다 저쪽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없어요. 정시에서는 대부분 대학들이 30%를 나라에서 얘기한 30%를 맞췄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아직도 수시로 가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수도권 대학들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한 20대 그 수시 모집 중에서 한 20대 80 정도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많이 월등하게 많이 뽑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한 36개 대들은 거의가 다 저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고 그 밑에 이제 뭐 경기권 이남에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 대학들 예지간한 대학들은 다 이제 교과 반, 학생부 종합 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지 않고서는 뭐 한마디로 어떤 부분들이냐면 학종을 하지 않고 사실은 대학 가긴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교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교, 주요 10개 대에 있는 데들은 거의가 다 교과가 폐지되고 있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다들 우리나라에서도 교과를 폐지를 하고 학생부 종합을 원하느냐. 근데 제 판단에는 뭐 한 기본적인 중요한 얘기 한 2가지만 하면은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학교 뭐 무슨 뭐 건축계열로 나왔다. 그럼 인수위 경희대에서 건설계열 쪽을 나왔으면 졸업하고 건설계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건설계열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 계열로 가는 아이들의 90% 이상은 전부 다 어디냐면은 교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건설계열 나왔으면 건설계열로 가줘야 되는데 건설로 안 가고 그 학교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이유는 사실 또 뭐냐면은 돈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다니다가 자퇴하는 아이들 보면은 그것도 거의 100% 가까이 전부 다 교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각 대학에서도 그 교과 전형이 커트라인 내신 점수가 이만큼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거보다 높은 상황이 아니죠. 대부분 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 대학에서 수학 능력, 대학에 와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적은데 수학 능력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조금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이제 PPT 자료가 돼 있으면 PPT 띄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원래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갖고 그랬다가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띄우느라고 여기에서 그냥 했습니다. 어머님. 조금 부실하더라도 원래 정식 정의가 아니라 저희 이제 대치 IDA는요. 그 대치 쪽에도 있고 이제 그 직영하는 데가 구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들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 영상인데 저희 영상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왕 오신 김에 어머님도 핸드폰으로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거기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IDA 입시 치시면 그 저희 영상 나올 거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봐주시고서 그 뭉실뭉실하게 생긴 사람이 저니까는요. 그리고 하고 나시면 어머니 뭐 해주셔야 예,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근데 구독 눌러주시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계속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 영상들 보시면은 도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들이 많이 되시고 자 그래서 영상들 오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 수강하는 아이들에게는
계속 이 내용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주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편하고요. 그래서 거기들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저희 영상들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